여름 하면 떠올리시 여름의 바이블, 이미 너무 명작이라 제철 음식이 있듯이 영화도 제철 영화가 또 있거든요. 이 영화를 빼놓고 여름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6월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에요. 덥고 뜨거운 여름이지만 또 여름 하면 굉장히 싱그럽고 휴가의 계절이잖아요. 여름에 덥다고 집에 누워서 에어컨만 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름 감성 제대로 담은 영화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 영화의 바이블 같은 영화죠.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제가 또 이런 뮤지컬 영화들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뮤지컬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맘마미아입니다. 명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I Have a Dream, Dancing Queen, 맘마미아 이 노래들은 전주만 들어도 흥이 막 폭발하는 그런 영화들, 그런 음악들인데 이 청량청량한 그리스 바닷가에 반짝이는 햇살에 이 아바의 노래까지 더해지면 이 맘마미아는 그냥 여름 뮤지컬 파티 그 자체입니다. 주인공은 소피이고요. 그리스의 칼로카일이라는 작은 섬에서 엄마인 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소피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내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다 엄마의 일기장을 보게 되는데 그 일기에 엄마의 연애 스토리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 내 아빠라고 추정되는 인물 3명을 동시에 내 결혼식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장을 3명한테 보내요. 그 세 남자가 바로 샘, 해리, 빌인데요. 전 남친 3명을 동시에 맞닥뜨린 도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래서 소피의 진짜 아빠는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인데요. 약간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덕선이 남편 찾기의 원조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아빠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 영화를 즐기고 보는 겁니다. 계절은 여름이고 풍경이 그림 같고 바닷물 맑고 막 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아빠가 지금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 맘마미아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맘마미아가 제 자존감 지킴이 같은 영화이거든요. 위축되어 있다? 좀 시무룩하다? 맘마미아 그냥 틀어놓기만 하잖아요. 그런 그냥 그 속에서 막 파이팅이 넘치게 돼요. 그냥 그 도나와 친구들이 같이 그리스의 그 섬과 바다를 막 뛰어다니면서 같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바탕 이 내적 댄스가 막 흥이 샘솟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담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명장면은 뭐 너무 많으니까 맘마미아 1에서는 특히 도나를 연기한 배우 메릴 스트립의 그 존재감이 크다 보니까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라는 그 넘버를 부르는 장면이 또 많이 명장면으로 또 꼽히고 되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그 장면이 꽤 기억에 남고, 그리고 보통은 2편이나 속편이 원작보다 좋기란 쉽지 않잖아요. 정말 힘든데 맘마미아는 2도 재밌어요. 1편이 개봉한 지 10년 만에 2편이 개봉을 한 건데요. 이 2편에서는 도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메릴 스트립이 아닌 배우 릴리 제임스가 도나의 어린 시절을 연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셰어라는 배우의 또 존재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슈퍼트루퍼에서의 셰어의 모습, 무대를 압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진하게 남고, 무엇보다 1편과는 다른 댄싱 퀸 장면에 또 매력이 있어요. 정말 그냥 막 신나고 막 찐친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면 2편에서의 댄싱 퀸은 뭔가 좀 더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나면서 더 막 파티와 축제 느낌은 더 물씬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편 장면이 좀 더 좋기도 하고, 그래서 1편과 2편의 장면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봐도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 네, 두 번째 영화는 이제 여름 영상미의 정수. 여름에 Call Me By Your Name 안 볼 수 없어요. 이 사진이라도 봐야 돼요. 배경은 1983년 이탈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별장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는 17세 소년 엘리오는 아버지의 연구 일을 돕기 위해 별장에 찾아온 올리버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콜바넴 마니아들 많으시죠? 이 영화가 개봉한 게 2018년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 감정이 저한테 막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거는 영상이 너무 아름답고 여름 무드를 정말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영상미가 잔상에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이제 몇 번 더 보기 시작했는데 뭐지? 왜 약간 이 심장 끝이 아려오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책을 봤습니다. 이게 Call Me by Your Name 책인데 원래 이제 동명 소설이 원작이 있고 국내에서는 그해 여름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다가 다시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제목으로 리마스터 되었다고 해요. 영화에서는 배우들의 눈빛, 말투 같은 표현으로 미묘한 감정을 좀 전달을 했다면 책에는 이 엘리오의 복잡한 심경과 첫사랑의 어떤 뜨거움과 그 아픔 그런 감정이 글로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공감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푹 빠지면 상대방도 푹 빠진다는 법칙이 어딘가에 있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다.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었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어린애일 뿐이었다. 그는 상황이 맞을 때마다 내게 조금씩 관심을 나눠주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처럼 감정이 오르내리는 엘리오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콜바넴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영화 얘기를 하자면 영상미가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 이탈리아가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감독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인데 이 감독의 다른 영화들, 특히 뭐 비거 스플래시나 I Am Love 같은 영화들을 보면 정말 그 계절 그 자체와 막 물 한 방울, 뭐 털끝 하나 정말 디테일하고 아름답게 담아내거든요. Call Me by Your Name도 어떤 대사나 줄거리보다는 영화의 음악이나 보기만 해도 피부로 느껴지는 그 여름의 공기, 온도, 습도 콜바넴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배우 티모시 샬라메죠. 티모시는 이 영화로 단숨에 스타가 됩니다. 티모시는 왜 이름도 티모시 샬라메인지 모르겠어요. 이 엘리오라는 역할을 티모시가 안 했으면 누가 이렇게 티모시처럼 이 역할을 잘 살려낼 수 있었을지가 의문일 정도로 정말 찰떡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영화 자체에는 별로 뭐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 OST 뮤직비디오 같은 거라든지 유튜브에 그런 콜바넴 영상들만 모아놓은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만 틀어놓으셔도 여름 분위기가 한층 업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영화들이 또 일본 영화들입니다. 정말 일본 영화들 중에 여름을 나타내는 영화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름 하면 떠올리시는 음악이 있죠. 바로 히사이 시조의 썸머라는 음악인데요. 그 음악이 삽입되었던 바로 그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입니다. 주인공은 마사오라는 소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마사오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혼자인데요. 할머니는 일을 하시느라 바쁘고 친구들은 다들 가족이랑 여행을 가서 혼자 남겨집니다. 마사오한테 엄마는 멀리 돈 벌러 갔다고 전해 듣기만 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의 주소를 발견하고 무작정 엄마를 찾아서 떠나는데요. 그 여행길에 우연히 동행하게 된 동네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마사오와 함께 엄마를 찾으러 떠나면서 겪는 그야말로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입니다. 일본 영화들 보다 보면 특유의 그 약간의 B급 감성 유머, 개그 같은 그런 코믹 코드가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이 영화에도 중간중간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코믹이라고 하기에는 그 아저씨가 원래 건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냥 코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위험한 행동들도 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약간 뭐지 싶을 때쯤 이제 아이와 함께 따뜻하고 다정한 이야기로 전개가 돼서 다행인데
그런 순수함과 진정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는 또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장면들이 많고, 일본 영화 특유의 감성, 아날로그 감성, 그리고 여름 분위기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앞서 소개드린 영화들이 유럽의 여름을 정말 잘 예쁘게 담아냈다면, 기쿠지로의 여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여름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감성을 자아냅니다. 햇볕이 쨍쨍하고 매미가 일단 맴매 물고 늘어지게 긴 태양과 오후, 이런 분위기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여름방학에 느낄 수 있었던 그 감성들이 고스란히 또 이 영화의 영상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남자의 조합이 웃기다가 짠하다가 나중에는 막 참 따뜻하게 다가오거든요. 엄마를 찾으러 무작정 떠난 마사오에게서 미처 치유되지 못한 그 건달 아저씨도 나름의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엉망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여름방학을 함께 보내준, 곁에서 같이 모험을 떠나준 그 아저씨와 어느새 또 정들었기 때문에 마사오가 마지막에 웃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름 하면 떠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영화 3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미 너무 명작이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지만, 음식에도 우리 제철 음식이 있듯이 여름 하면 또 여름 그 제철 영화들을 또 봐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름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는 딱 그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셨던 분들도 이 여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지, 여러분도 여름에 떠오르는 영화들, 좋은 영화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